백 원장님, 건강검진에서 후종인대 고라증이라고 얘기를 듣고 전신마비 온다고 막 겁을 많이 먹고 오시는 환자분들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세요? 후종인대 고라증. 말부터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은 후종인대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 경추를 보시면 디스크 앞쪽을 붙여주는 게 전종. 앞쪽에 있는 세로로 된 인대를 전종인대라고 하고, 이 안쪽 신경이 지나가는 이 뒷면을 지나가는 세로인대를 후종인대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신경관 안쪽을 지나가는 후종인대가 골화, 딱딱하게 뼈처럼 변한 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대는 원래 말랑말랑한 애가 딱딱한 뼈처럼 변하다 보니까 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전신마비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는 경우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으로 오신 분들은 특별한 증상이 대부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후종인대 고라증인지 모르고 오신 분들은 보통 보행이 잘 안 되셔서 오시거나 뭐 팔이 저리거나 뭐 이런 증상들로 많이 오시는데, 후종인대 고라증의 증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후종인대 고라증이라고 하는 이 질병 자체의 증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후종인대 고라증 말 그대로 그냥 딱딱하게 인대가 뼈를 변했을 뿐이지 이게 특별히 변화를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요것 때문에 약간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일반인 분들이 느끼시기에는 그 증상이 미미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시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최 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 후종인대 고라증이 때문에 이 뼈처럼 변하는 인대가 점점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인대가 딱딱해지면서 뒤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되면 그때부터 신경학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최 원장님이 말씀하신 보행장애라든지 손저림, 아니면 손이 어눌한 느낌, 꼭 푹 맞은 사람처럼 내 몸이 잘 안 움직여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흔하지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증상은 젓가락질을 하는데 음식을 자꾸 떨어뜨려요. 컵을 집으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힘 빠져서 떨어뜨렸어요. 아니면 글씨를 쓰는데 글씨체가 예전처럼 이쁘게 잘 써지지 않아요, 등등. 분명히 내가 움직이긴 하는데 뭔가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 난다. 그러면 후종인대 고라증 내지는 신경 손상까지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후종인대가 뼈처럼 변하면서 점점 자라기도 하나요? 후종인대 고라증은 기본적으로 움직이면서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되고 점점 자라나게 되는데, 이러면은 그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점점 좁아지면서 이 골화증된 후종인대가 신경을 누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신경학적 증상이 점점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마다 자라는 속도는 차이가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설명을 드리기 조금 복잡한 학문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자면, 이게 연속된 후종인대 고라증이 있고요. 분절 나눠져 있는 후종인대 고라증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분절 나눠져 있는 후종인대 고라증 같은 경우에 오히려 악화가 더 심하죠. 왜냐하면 이게 아예 다 붙어 있어 버리면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자라나는 속도가 느린데,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후종인대 고라증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많아서 퇴행성 변화가 더 빨리 오게 되고 뼈가 더 빨리 자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후종인대 고라증이 생기고 나면은 몇 년이 지나면 마비가 오고 그런 게 있습니까? 실제로 후종인대 고라증 때문에 마비가 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후종인대 고라증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움직임을 잘 관리하고 심하게 움직이거나 이런 게 많지 않다면 신경 손상이 오지 않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증상 없이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후종인대 고라증이 있을 경우에는 꼭 수술을 해야지만 되나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증상이 없는 경우에 무조건 수술하진 않습니다. 이 전 영상에서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경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신경 손상이 심하게 오는 경우에는 전신마비가 올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수술이기 때문에 아무 증상도 없는데 예방적으로 목 수술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고요. 맨 처음 최 원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신경학적인 증상, 보행장애, 손가락의 움직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손저림, 그리고 뭐 손떨림 증상 등등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증상의 호전을 위해서 아니면 증상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고요. 보통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는 순간부터는 사실 회복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신경은 한 번 다치면 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수술의 가장 큰 목적은 여기서 더 진행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되고요. 그 후에 회복되는 경우는 재활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를 통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후종인대 고라증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척수신경이 조금씩 눌려가는 질환이잖아요. 그렇죠. 교통사고 같은 거 났을 때
목이 이제 채찍증후군이라고 그러죠. 확 휘어지는 이런 경우에 정상인에 비해서 척수신경 손상 가능성이 더 높은가요? 지금 최 원장님이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넓어야 되는 신경관이 후종인대 고라증 때문에 좁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살짝만 움직여도 신경이 자극을 많이 받게 되는데 방금 최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 때문에 목이 과도하게 앞으로 확 꺾여서 다치는 경우 당연히 마비 생겨서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제가 예전에 응급실에서 봤던 환자분은 본인이 후종인대 고라증인 걸 당연히 모르고 그러셨겠지만 약주를 한잔 하시고 많이 취하셔서 계단을 올라가다가 넘어졌는데 목이 확 꺾이면서 팔다리가 잘 안 움직인다고 자기 아내분한테 어떻게 전화를 하셨나 봐요. 아내분도 늘 술 취해서 오는 이 남편 꼴 보기도 싫어 그냥 집에 재워야지 했는데 문제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술이 다 깰 때까지도 팔다리가 움직여지지 않아서 응급실로 오신 분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후종인대 고라증 때문에 신경 손상이 심하게 오셔서 그분은 결국에는 팔다리 움직이시는 게 조금 제한이 생기셨고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백 원장님 말씀대로 후종인대 고라증이 있으시면은 그러면 운전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뭐 놀이기구나 물놀이 할 때도 좀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후종인대 고라증이 지금 당장은 증상이 없더라도 상대적으로 정상적으로 후종인대 고라증이 없는 분들보다는 신경 손상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큰 문제 없지만 내가 항상 신경 손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활동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후종인대 고라증 질병의 이름도 너무 어렵고 어떤 병인지 무섭기도 하고 너무 걱정이 많으실 텐데 증상이 없다면 잘 관리하시면서 꾸준히 검사를 반복하고 얼마나 나빠지는지만 확인하신다면 최악의 경우를 피하실 수 있을 거고요. 중간중간 증상이 있을 때 치료받으면서 관리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